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조 원 돌파, 삼성전자 주가 36만 원 돌파, 그리고 꿈의 지수라 불리던 코스피 9천 시대가 개막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 한국 증시의 모습이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반도체가 반도체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높아진 물가와 고금리 압박 속에서도 오직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강력한 테마 하나가 시장 전체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반도체 용광로에 기름을 더 부을 것인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에 펼쳐질 16시간이 앞으로 삼전 닉스가 더 오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16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한국 시간으로 6월 26일 새벽 5시 30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이 발표되죠. 그리고 정확히 16시간 뒤인 25일 밤 9시 30분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자 지출, 즉 PCI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 산업의 엔진 상태를 보여준다면 PC 물가 지수는 거시경제라는 도로의 노면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아닌데 왜 하필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에 지금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걸까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마이크론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즉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시장이 마이크론에게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이죠.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그거 진짜 돈이 제대로 벌리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마이크론의 재무제표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내용을 정확히 더 이해하려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철저한 사이클 산업으로 불렸죠. 쉽게 말해 농산물 시장의 배추 파동과 똑같은 영향을 보여주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늘어나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앞다투어 공장을 증설했죠. 그러다 시장에 반도체가 넘쳐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들은 수조 원의 적자를 보며 눈물에 감사나 할 수밖에 없었죠. 공급을 줄이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이 3, 4년 주기로 무한 반복되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꼬꾸랄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은 주식을 표현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 즉 AI 시대가 열리면서 수십 년 된 공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 중심에는 바로 HBM, 고대역봉 메모리가 있는데요. 기존의 D램 반도체가 일반적인 왕복 2차선 국도라면 HBM은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오가는 16차선 수직 고가도로를 의미하고 있죠. AI의 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빠른 연산을 하더라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제때 퍼다주지 않으면 병목 현상이 생겨서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16차선 고가도로인 HBM이 지금 AI 산업에 무조건 필수적인 산업재가 되었죠. 문제는 이 HBM이 일반 반도체처럼 공장에서 뚝딱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수율을 잡기도 엄청나게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할 수치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시장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의 이번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270%나 폭등하고 주당 순이익은 932%나 날아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매출 총이익률. 월가에서는 마이크론의 이익률이 무려 81% 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죠. 여러분, 딱 들어봐도 마진율이 81%라는 건 정말 높은 수치이죠. 이게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바로 제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애플 같은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진 기업의 경우 이런 높은 마진율이 나올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 이 정도로 높은 마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꿈의 숫자에 가깝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을이 아니라 완벽하게 가격을 통제하는 갑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과거처럼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미 2026년 올해는 물론이고 2027년 초까지 생산할 물량이 이른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다 이미 입도 선매로 싹 다 팔린 상황이라고 해요. 배추가 땅에 심어지기도 전에 비싼 값에 밭대기로 전부 계약이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죠. USB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3배나 높은 1625달러로 킨턴 점프시킨 것도 반도체 산업이 이제 사이클을 타는 롤러코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로켓 산업으로 변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다가올 운명의 16시간으로 돌아가 보죠. 이 16시간 동안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과 미국의 물가 지수, 이 두 개의 변수가 만들어낼 경우의 수와 파급 효과를 연결해 보죠. 가장 먼저 베스트 시나리오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대박을 치고 PC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AI 성장성은 증명되니 지금의 코스피 9천 랠리는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반대로 최악은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는데 마이크론의 실적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들의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롭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번째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은 미친 듯이 좋은데 물가 지수도 덩달아 높게 나오는 경우가 펼쳐질 수 있죠. 자, 교과서적으로 보면 물가가 높으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맞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이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상상해 보죠. 물가도 안 잡히고 금리도 계속 높다면 이게 돈 빌려서 투자하기 매우 힘든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 지구상에서 확실하게 숫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곳은 현재로선 오직 AI와 메모리 반도체뿐이라는 거죠.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공포가 오히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을 건 결국 반도체뿐이다라는 이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시장의 모든 자금이 블랙홀처럼 지금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권력 이동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이 두 거인이 굳건하게 버텨준다면 우리는 코스피 1만이라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만스피 시대를 정말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시선은 이미 HBM 그 너머, 즉 포스 HBM을 향하고 있죠. HBM이 고가 도루라면 앞으로 나올 차세대 HBM4는 고가 도루를 기존보다 훨씬 더 높고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칩과 칩이 오류 없이 딱 붙이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나 HPSP, 리노공업 같은 국내 반도체 장비, 즉 검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또 다른 슈퍼 값으로 부상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라는 큰 나무가 자라면서 그 아래 거대한 숲과 생태계가 함께 팽창하고 있는 현장인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펼쳐질 16시간은 단순히 국내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냐의 단기적인 베팅 게임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글로벌 산업의 패권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또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단순한 부품에서 AI 시대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의 시간이 될 텐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기보다는 수십 년 만에 경기 순환주에서 구조적 성장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해류를 읽어내는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